안녕 얘들아.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3페이지 문화 이해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화면이 조금 어둡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자꾸 초점이 안 맞아서 그냥 조금 화면을 효과 안 넣고, 흰색 효과 안 넣고 원래대로 한번 해봤어. 자, 내용 잘 들어줘. 자, 문화 이해 관점과 문화 이해 태도는 들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수능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정 부분에만 주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함정에만 빠지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들으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화 이해의 관점. 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 1번 총체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본 것 같은데. 2번 상대론적 관점. 문화를 이해할 때 상대론적으로 봐라. 3번 비교론적 관점. 다른 문화와 비교해가면서 한번 봐라 라는 관점입니다. 자,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총체론적으로 봐라라는 건 방금 전에 했던 문화의 속성, 전축공학변 중에 전체성과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체론적 관점은 문화를 전체적으로 봐라라는 이런 전체성 또는 총체성, 문화를 또는 종합적으로 봐라라는 이런 용어들로 자주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론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봐라라고 전체성보다는 전체적이 낫겠네요. 자, 총체론적, 전체적, 총이 아니라 종합적 이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핵심은 문화는 상호 유기적으로 모두 관련돼 있다. 상호 유기적으로 모두 관련돼 있고 연관돼 있으니까 하나의 문화를 이해할 때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문화가 이것만 보지 말고 이 문화가 다른 문화와 혹시 연관돼 있는지 잘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 요소와의 관련성을 연관성이라고 할게요. 다른 문화 요소와의 연관성에 주목해서 문화를 이해해라 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라 라는 거죠. 하나만 보지 말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라 라는 내용. 설명 끝. 두 번째, 문화의 상대론적 관점. 이런 거죠. 문화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라. 네 입장 말고 개고기 먹는데 어우 무식한 사람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개고기를 먹는지, 일본인들 말고기 먹잖아요. 왜 말고기를 먹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문화의 상대론적 관점이라 함은 야,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인 상황, 자연적인 상황 또는 환경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나 맥락을 봐라. 그 상황이나 또는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네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라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단어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제시문에 가, 나가 주겠죠. 그래서 뭐 여기 다시 이제 답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가는 문화의 총체론적 이해와 관련 있다. 나는 비교론적 이해와 관련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 알면 됩니다. 자, 비교론적 관점. 단어에 이미 힌트가 다 있어요. A라는 문화를 이해할 때 이것만 보지 말고 B라는 문화와 비교해서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우와,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네. 다른 나라는 어떤 보양식 문화가 있을까? 우와, 일본은 말고기를 먹네. 그냥 뭐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 소고기를 먹는구나. 어떤 나라는 뭐 뇌를 먹는, 달팽이를 먹는 나라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A, B, C 뭐 이렇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다 보면 이 나라마다 기본적으로 보양식을 먹는 문화는 어느 나라나 다 기본적으로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 보양식 문화가 있긴 있는데 나라마다 먹게 되는 이런 보양식, 고기의 종류는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 환경적 맥락에 따라서 좀 틀린 거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교론적 관점에서는 바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다 보면 문화의 보편성, 보양식 문화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각 나라의 보양식 문화는 각 나라마다 특수성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엔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 문화에 대한 평가 능력을 높일 수도 있고 이해도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의 평가 능력을 높일 수도 있고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 외우지 않아도 특별히 틀리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이죠. 그래서 문화 이해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총체론적, 상대론적, 비교론적 이 단어가 답지 중에 구성이 될 거예요. 이 단어를 알아두고 총체론적, 관련, 연관돼 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가 포인트. 상대론적 관점은 상대방, 이 문화가 만들어진 그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라 라는 거. 비교론적 관점,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보는데 이 상황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보편성과 특수성은 간혹 출제진에 따라서 문화의 공통점과 문화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응용해서 출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틀리긴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화 이해 태도. 아래쪽. 자, 문화 이해 태도에서 첫 번째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 사회문화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 기본적인 문화를 바라보는 시야, 어떤 태도, 마인드고 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직접적으로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 상대주의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제 직접 맞췄을 때 문화 상대주의 지금 여기 있는데요. 저기 있죠? 그럼 어떨까?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다른 나라를 문화를 마주했을 때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문화 바로 상대주의. 여기 똑같겠죠. 역사적, 자연적, 환경적 어떤 맥락이나 상황, 어떤 배경들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이 내용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상대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여기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문화는 그 나라에 왜 그렇게 됐는지 맥락, 상황, 배경을 고려해야 돼. 왜냐면 문화는 무식한 놈들 개고기를 먹어. 무식한 놈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고기를 먹어. 세상에 거위 간을 먹어. 뭐 달팽이를 먹어. 절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문화는 우열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수하다, 누가 열등하다, 우열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문화는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무식한 놈들. 쟤네 나라 문화 너무 멋있다. 우리는 이렇게 미개한데 쟤네 왜 이렇게 멋있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열을 나누면 안 되고 평가를 나누면 안 돼요. 그럼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지 평가하거나 우열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게 문화 상대주의 태도입니다. 이쪽하고 똑같이 갖다가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조금 더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 상대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지만 이것은 이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극단적인 거. 상대주의는 분명히 필요한 거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앞에 단어가 있죠. 극단적 상대주의는 피해. 자, 어떤 나라에 자, 여자 쌍둥이가 태어나면 뭐 아프리카 뭐 아니면 아시아 죽여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런데?
아, 걔네가 옛날에 무슨 아주 오랜 옛날에 여자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막 나라가 막 흔들리고 멸망한 적이 있었대. 그때 이후로 그랬다. 아, 다 이유가 있구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 있었네. 그런데 이거는 살인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에 위배된 이런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문화의 상대주의에 대비되는 내용인데, 자, 바로 뭐냐면, 교재랑은 조금 다르게 갈게요. 자, 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부터 갈게요. 자, 문화 사대주의부터 갈게요. 교재랑 조금 전개가 다릅니다. 문화 사대주의.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게 문화 사대주의와 그 아래에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문화 중심주의. 문제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제시문 안에 제시문 가, 나, 다에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사례를 설명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 이거 문화 상대주의네. 아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 설명이잖아. 빨리 체크하고 난 다음에 답지에서 이런 단어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문화 4대주의의 포인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4대주의의 포인트는 자, 우리 옛날에 명나라 문화, 청나라 문화를 굉장히 숭상했죠. 조선시대 때. 야, 너 명나라 도자기 봤니? 야, 너 명나라 그림 봤어? 야, 너 청나라 붓 써봤어? 거기 도자기 봤니? 이런 거. 자, 문화 4대주의의 포인트는 타문화와 자문화가 있을 때 야, 너 명나라 도자기 한번 써봤니? 야, 우리나라 거 잽도 안 돼. 이런 거. 문화 4대주의. 상대방 문화를 4대 스승으로 섬긴다 이거죠. 그래서 자문화보다는 타문화를 숭상하는 것을 문화 4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타문화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우리 문화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타문화는 수준이 높고 우리 문화는 수준이 떨어져요. 자, 출제될 때 자주 표현되는 난이도 살짝 있는 단어. 자, 바로 뭐냐면 자문화를 평가할 때 자, 평가절하예요. 절하. 아래급으로 떨어뜨려요. 자문화를 평가할 때 평가절하. 아래급으로 떨어뜨려요. 그럼 반대로 볼까요? 타문화는 평가절상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가끔 이런 표현도 수능에 나옵니다. 문화 4대주의는 타문화와 자문화 중 타문화를 숭상하는 문화 태도고 자문화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단점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장단점. 타문화를 너무 숭상하죠? 청나라 도자기, 명나라 그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타문화를 수용할 때 굉장히 타문화 수용이 용이해요. 진짜 명나라랑 청나라에서 우리한테 그림 준대, 도자기 준대, 붓 준대 이렇게 타문화 수용 굉장히 용이하고 또 뭐가 있냐면 낙후된 문화가 개선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내가 좋아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문화가 낙후되어 있다면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친 게 문제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바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게 문화 4대주의의 큰 단점입니다. 딱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문화 중심주의. 이미 문화 4대주의의 특징을 안다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미 다 드러났죠. 반대로 가면 돼요. 모두 반대로. 자문화 중심주의. 타문화와 자문화가 있을 때 자문화를 너무나도 높게 보는 거죠. 자문화를. 아, 저 무식한 놈들. 우리 문화가 최고야.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저런 미개한 아시아 놈들, 아프리카 놈들 하면서 우리 국가가 최고야.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보다 자문화를 높게 평가하는 거고 높게 평가한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문화를 평가절상 높게 본다라는 거. 타문화는 평가절하 이런 표현도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메모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럼 얘네들의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아주 나쁘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조선시대 말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있었죠. 그쵸? 그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그리고 중국의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것들이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장점도 있죠. 바로 여기에 단점. 그 나라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쭉쭉 올라갑니다.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굉장히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문화가 똘똘, 그 나라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돼 사회 통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도 있는데 바로 뭐냐면 타 문화를 너무 낮게 보기 때문에 제국주의,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런 거, 국수주의, 우리 국가가 제일 우수해 이런 제국주의, 국수주의로 전락해서 타 문화를 이제 막 전쟁이나 침략으로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만 잘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 이해 때도 방금 얘기했지만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의 얘네들을 설명하는 사례들을 주면 여러분들이 사대주의네, 상대주의네 빨리 찾아내고 답지 중에서 바로 여기 부분 있죠? 이런 걸 찾아내야 되겠죠. 문화 사대주의, 이거 낙후된 문화 이것들 정말 여기는 한 번만 정리하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참문화 중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제국주의, 국수주의로 전락한다. 타문화를 침략하는데 이용된다, 악용된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다루지 않은 표현들은 우리 교재 내용 정리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이 문화 상대주의랑 이 2번과 3번 두 개 묶어서 문화 상대주의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 상대주의, 상대방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건데 문화는 우열, 우수하다, 열등하다 나눌 수 없어. 그럼 함부로 우수하다, 열등하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고 문화는 이해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라고 보는 입장이고 서로 정반대로 보이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 둘. 2번과 3번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문화의 우열을 나눌 수 있어. 문화 우열이 있어. 얘는 뭐예요? 상대방 문화가 우수한 거고 우리 문화가 열등한 거고 우열을 나눌 수 있죠. 얘는 뭐예요? 자문화가 우수하고 상대방이 열등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서로 정반대의 이 두 개념은 공통점을 가지는데 바로 문화는 우열이 있어.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어. 우수하다, 열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이해의 대상,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는 이해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얘는 문화는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문화를 우수하다, 열등하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 우리 뒤쪽에서 진화론 한번 배울 거거든요. 문화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진화되지 않은 이쪽은 열등하고 진화된 이쪽은 우수한 거죠. 이쪽이 선진국이고 이쪽이 미개한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서양인들은 옛날에 생각을 했었죠. 이 부분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우선 지금은 메모만 해둘게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 진화론을 바탕으로 문화를 우열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문화 상대주의는 이해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빠뜨린 게 없는지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또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화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상대성이 아니라 문화의 절대성을 강조한다라는 표현도 덜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제일 교재 아래쪽에 있는 극단적 상대주의는 이미 문화 상대주의 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수고했어요.